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멀어지거나 깨어져 마음 한편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소중한 관계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은 비단 젊은 세대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며 예기치 않은 관계의 단절은 삶의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관계가 무너진 이유를 깊이 성찰하며 더 성숙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갈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지난 관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상실감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까지 이 모든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의미를 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소중한 관계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아픔을 느끼게 되며 스스로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나야만 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관계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낮은 자존감입니다. 관계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관계의 균형은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상대에게 깊은 반감과 소외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배려와 이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때 상대방은 점차 소외감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결국 관계의 벽을 높이 세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낮은 자존감 역시 관계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라는 내면의 질문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결국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관계를 의도치 않게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종종 과도한 집착이나 의존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상대방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 드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서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통의 단절로 이어져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자존감 위에서만 꽃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관계의 튼튼한 뿌리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 개인의 내면적 건강함이 관계의 건강함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원인은 소통의 부재와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결국 소통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없다면 관계는 쉽게 표류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갈등을 피하려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오히려 오해를 낳고 마음의 벽을 쌓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직접적인 대화보다 비대면 소통 방식이 늘어나면서 오해의 소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자로 전달되는 감정은 때때로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감정, 걱정, 원하는 점 등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함은 결코 무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솔직함 뒤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부족 역시 관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 혹은 기쁨을 단순히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국 깊은 단절감으로 이어지며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그들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는 마치 차가운 벽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그 벽을 넘어서는 어떠한 교류도 어렵게 만듭니다. 공감 능력의 부족은 특히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지나친 분석이나 예민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의도를 곡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피로도를 높이고 결국 서로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공감적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작은 제스처에도 담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려 노력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관계를 숨쉬게 하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무감각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크고 작은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때로는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실망과 좌절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형에 맞춰 변화시키려 한다면 관계는 쉽게 균열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바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며 이는 결국 상대에게 큰 부담과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성장을 격려하는 것과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을 격려하는 것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지만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은 상대방의 본질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강요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며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닌 현실 속의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무감각한 태도 역시 관계를 서서히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상대가 베푸는 배려와 사랑을 당연시하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결국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흔히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잊기 쉽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항상 존재하는 것 같지만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 쉴 수 없듯이 상대방의 존재와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이미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 표현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작은 노력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항상 되새기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상호 존중과 감사의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도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 외에도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감정적 타이밍이 맞지 않아 엇갈리거나 중요한 대화의 기회를 놓치는 것, 혹은 지나친 조급함으로 인해 관계의 매력이 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가 현실과의 괴리를 불러일으켜 실망을 반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상대방이 실제로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단점에만 집중하게 되면 관계는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상처받는 습관 역시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 상대방의 무관심이나 사소한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고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내면으로 침잠하여 혼자 고통받는 것은 결국 관계 단절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나누어야 치유됩니다. 이러한 관계 실패의 원인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관계를 더욱 현명하게 가꾸어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은 우리의 자신감, 동기,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의 실패를 자신의 내적인 요인,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의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실패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우리는 변화의 기회를 상실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은 쓰라리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값진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 현명하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듯이 관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실패를 전적으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패의 경험은 쓰라리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값진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 현명하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시들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세 가지 원인은 관계가 무너지는 흔한 이유들이지만 이것들을 이해하고 개선하려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낮은 자존감을 건강하게 회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하십시오. 또한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작은 노력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관계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지난 관계에서 아픔을 겪었더라도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사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